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젊은 할머니입니다. 큰 손자에 얼마 전 손녀도 하나 더 생겨 정말 남부럽지 않은 할머니가 됐네요. 이 나이에 제가 남편도 없고 달리 무슨 낙이 있겠나요? 그저 손주들 귀여운 재롱 보는 것이 제일로 행복한 때입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손자, 손녀를 보고 있자면 내 자식 어릴 적 기억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식 최고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내 자식 애틋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살으라고 관심 딱 끊고 대면대면 해야 좋은 거라 그러는데 말처럼 그러는 게 쉬운 엄마들이 몇이나 될까 싶네요. 자식은 다 키워놔도 자식이고 죽는 날까지 가까이 지내고 싶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장가 보내놓은 아들 모글이 애달다고 못 떨어져 안달이었는지 제가 정신머리 없이 아이들을 참 많이 힘들게도 했었네요. 지금은 뭐가 잘못인지 잘 알고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제가 정말 뭐라도 씌인 것처럼 애들을 괴롭혔나 봅니다. 내 자식이니 내 욕심처럼 하길 바랬던 게 잘못이지요. 가끔은 너무 가까운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해요. 합가했으면 하고 바랬던 게 몇 년 전인데 지금은 애들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도 싫으네요. 저 같은 엄마들이 적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 창피를 무릅쓰고 한번 제 사연을 보내보려 합니다. 젊은 시절 중매로 만났던 제 남편과 저는 고작 3번 만나고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번째 보는 날이 결혼식이었으니 말 몇 번 나누지도 못하고 부부의 연을 맺은 셈이죠. 처음 남편을 봤을 때는 나보다 7살 많은 그이가 참 무섭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한테 시집가서 잘 살까 걱정도 많았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 후 고향을 떠나서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형제 자매도 없고 부모님도 없는 먼 서울 땅은 제게 너무나 낯설기만 했어요. 아무리 남편이라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만 믿고 도시에 터를 잡았으니 얼마나 무섭고 적적했을까요? 그런데 막상 그 남자와 결혼한 뒤로 저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좀 있었고 연애 결혼도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저를 참 좋아해 줬거든요.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제가 아기처럼 여겨졌던 건지 제대로 살림도 배우지 못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를 한 번도 타박한 적 없던 사람입니다. 저는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정말 재주도 없고 살림도 하나 못했는데 시어머니도 친정 어머니도 멀리 계시니 이제 막 시집가서 배울 만한 곳도 없었고 그러니 반찬이라고는 뭘 잘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제가 겨우겨우 반찬 몇 가지 해놓은 저녁상이 초라해 몸둘 바를 모르고 있으면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요리는 자신이 있다며 찌개를 끓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가 그런 건 또 어떻게 할 줄 아는 건지 저는 제 남편이지만 그 사람이 참 따뜻하고 좋았네요. 그렇다고 내 남편이 요리 몇 개 해준 것이 전부는 아니죠. 남편은 주방 살림은 하나 간섭한 적이 없지만 평소 대청소부터 온갖 굳은 일은 저 대신 다 도맡아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음식하고 청소하는 것 말고는 평생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 뭐 고장나거나 등이라도 갈아야 하는 일은 항상 남편이 해왔었고, 머리 아픈 일은 남편이 저 대신 다 처리해 주다 보니 저는 하다못해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하는 일도 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월급날마다 따박따박 생활비 가져다 주고 늘 성실하게 일도 잘하는데 저를 늘 그리 챙기고 아껴줬으니 제가 남편한테 얼마나 의지를 많이 했겠어요. 친정 멀리 떠나 외로울까 싶은지 주말이면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항상 저와 붙어 있어줬고 심지어 다른 남편들과 달리 힘든 명절날에도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일찍 시집가서 고생이라도 하면 어쩌나 했던 걱정과 달리 저는 시집을 참 잘 갔고 너무 좋은 남편감을 만난 거였죠.
남편과는 평생 싸울 일도 없이 무던하게 잘 살았고 슬하에 아들 하나 낳아 잘 기르는 것이 제 행복이었습니다.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없었고 평생 나를 공주처럼 그렇게 대하던 남편 덕분에 저는 평생 호강하며 살았고 늙어 죽을 때까지도 고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 장가만 가면 우리 둘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여행도 다니고 텃밭도 가꾸고 하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있었어요. 남편이 평생을 열심히 살았으니 말년은 좀 편안하게 보내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인생이 내 맘 같지 않을까요? 평생 고생했던 그 사람을 그렇게 데려가셔야 했는지 모르겠네요. 평소 건강하던 남편은 건강검진도 잘 받지를 않았었어요. 감기 걸리면 그냥 집에서 뜨거운 꿀물 마시면 그만이라며 약 한 번 먹은 적 없었고, 오히려 크고 작게 병원 신세를 지었던 것은 늘 저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저라도 옆에서 잘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속이 너무 편해서 그런지 같이 사는 사람이 아픈 줄도 몰랐어요. 한참 뒤에야 암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는 이미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표 하나 나지를 않았는지 후회가 막심해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죽어가는 와중에도 늘 저를 걱정했어요. 자기 떠나면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주겠다고 주택연금 신청해놓고 이것저것 다 준비해놓고 갔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픈 사람이 왜 서재에 있나 궁금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끝까지 제 생각만 하다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정신을 놨습니다. 남편 죽고 1년간을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와중에 남편 죽고 하나 남은 아들은 혼자 뭐가 그리 바쁜지 집에 잘 있지도 않더니 지 아버지 죽고 1년 좀 지나서 결혼을 한다며 저를 버리고 결혼을 해버리더라고요.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아들한테 더 의지를 하게 됐었는데 걔는 엄마 생각은 하지도 않는지 결혼하겠다는 아들을 보며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차마 말릴 수가 없었어요. 걔들이 이미 몇 년 만난 것도 알고 있었고 사실 남편 죽기 전에 결혼 계획이 있었는데 애 아빠가 아프게 되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결혼이 미루어졌던 거였죠. 그러는 동안 애들 나이도 한참 지났으니 저도 말릴 수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러는 건지 상견례에서 속에 있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남편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어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사돈. 그럼요. 저희도 잘 알죠. 가까운 분이 먼저 떠나셨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시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1년이나 지났으면 털고 일어날 만 하지. 왜 여태 그러냐 말하는데 다 몰라서 그러는 얘기예요. 이 나이는 뭐 남편 보내고 과부돼도 아무렇지 않답니까? 혼자 되는 슬픔은 다 같은 거잖아요. 아니, 물론 안사도는 바깥 양반이 아직 계시니 잘 모르시겠지만요. 아유,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다 모르겠습니까? 힘드실 거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애들 결혼 미뤄주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그래도 힘을 내셔야죠. 힘이 나야 나는 건데 사실 저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이러다 우울증 와서 죽을 것 같아서 좀 즐겁게 살고 싶어서요. 그런데 아들 녀석은 엄마 마음을 몰라주는지 좀 더 옆에 있어줬으면 싶은데 결혼해서 나가버린다 그래서 너무 섭섭하네요. 그렇다고 뭐 제가 며느리 데리고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식구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하세요. 애들도 자주 찾아뵐 겁니다. 아유, 그럼요. 사실 저도 내심 그걸 바라고 결혼시키는 거니까. 애들 결혼하고서도 윤영이가 나랑 많이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그래 줄 거지, 윤영아?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지? 그럼요, 어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윤영아, 너 이제 시집 가면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 알겠지? 얘가 애교가 너무 없어서 살갑게 못해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속이 깊은 아이랍니다. 부디 예쁘게 봐주시고 딸처럼 해주세요, 사돈. 그때 말처럼 저는 아들이 결혼하는 건 섭섭하지만 그래도 딸 같은 며느리 얻어서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외동인데도 막 살갑고 애교 있는 성격이 못 돼서 무뚝뚝한 아들이 질려서 딸 같은 며느리를 얻기를 참 많이 바랬었거든요. 저도 정말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었고 기대도 많았었죠. 애들이 둘 다 일하느라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지들끼리 놀러 다니고 할 텐데 매주 한 번씩은 와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애들은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하면 한 번 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아직 며느리랑은 어색하다 보니 아들한테만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옆에서 며느리가 뭐라 말이라도 하는 건지 처음에는 별 불만 없이 전화 받아주고 얘기 들어주던 아들 녀석이 언젠가부터 자꾸 제 전화를 잘 받지도 않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전화를 너무 자주 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잘 받으면 그랬을까 싶었던 거죠. 강준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몇 번이나 한 줄 아니? 왜 또 무슨 일인데? 너는 엄마가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하니? 엄마, 나 회사에 있을 때는 급한 일 아니면 자꾸 전화하지 말랬잖아. 너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해? 섭섭하게. 엄마, 나 일하고 있잖아. 누가 회사에서 쓸데없는 전화로 몇 시간씩 쓸 수 있겠어. 제발. 내가 언제 쓸데없는 전화를 했다고 그러니? 다 뭐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번엔 무슨 일인데? 말이나 해봐, 빨리. 네가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내가 어떻게 물어보니? 아, 그래, 짜증 안 낼 테니까 말해봐. 뭔데? 아니, 나 지금 홈쇼핑 보고 있는데 저거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더 싸단다. 엄마 부츠 하나 주문해줘. 엄마,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지만 다음부터는 그냥 전화 걸어서 사세요. 싸다고 해봤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일하는 사람 이렇게 괴롭혀야겠어? 아들 잘렸으면 좋겠어? 전에는 남편이 있으니까 아들놈한테 이렇게 부탁할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제가 전화로 그러질 않으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도 눈치 보다가 겨우 전화하는 건데 아들놈은 그런 것도 모르고 매번 짜증에다가 지 엄마 집에서 논다고 무시하는 건지 일한다고 유세 부리며 그런 면박을 주니까 저도 아들한테 전화하는 게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며느리한테 연락을 했던 것 같네요. 그래도 걔는 내 말은 좀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가끔은 아들보다 편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걔도 맨날 회사니 일이니 바쁘다고 난리였지만 말이에요. 분명히 상견례 자리에서는 혼자 있는 시애미 챙기겠다 그러고 잘하겠다 그러더니 정작 결혼을 하고서는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식구도 하나 더 늘었으니 같이 자주 오면 좋겠는데 집도 멀지 않은데도 한 달에 두세 번 보는 게 전부였어요. 아들한테 밥이라도 먹으러 오라고 전화를 해보면 피곤하다느니 일이 있다느니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 건지 와서 밥을 차리라는 것도 아니고 먹고 가라는 건데도 싫다고 하는 게 참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윤영아, 토요일 점심에 여기 와가지고 밥 먹고 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니, 토요일에는 제가 결혼식 갈 일이 있어서요. 또? 아니, 네 주변에는 왜 그렇게 결혼 안 한 사람이 많니? 어떻게 매번 결혼식이야? 몇 번 안 갔는데. 아유, 그거 꼭 가야 하는 거니? 아니, 솔직히 남의 결혼식 가줘서 뭐해? 그냥 축하 의미로 돈이나 좀 보내면 되지. 안 그래? 저희 결혼식에도 와주신 분이라 꼭 가야 해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이, 그럼 저녁이라도 와라. 어차피 너도 결혼식 갔다가 집 가서 저녁밥 차리려면 피곤할 거 아니야. 그럼 저녁에 꼭 와. 알겠지? 오라는 말을 안 하면 오겠다는 소리를 안 하니 제가 꼭 그렇게 눈치 없는 척 억지를 써야 겨우 오더라고요. 아유, 내가 걔들 없으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아쉬운 사람이 불러야지 뭘 어쩌겠어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불러서 같이 밥 먹고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면 애들은 온지 몇 시간이나 되었다고 금방 집으로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제 갈게. 엄마도 좀 쉬어. 뭐? 아니, 온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간다는 거야. 커피라도 먹고 가. 아까 마셨잖아. 엄마, 지금 벌써 9시야. 우리도 가서 좀 쉬어야지. 여기서 쉬면 되지. 아니면 이불 깔아줄게. 자고 내일 가. 어머니, 저희도 가서 할 일 있고, 오늘 나갔다 와서 좀 피곤해서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너무 섭섭해 마세요. 맨날 오면 금방 가버리니까. 자주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니까 내가 섭섭하지. 아유, 강준이 네가 바쁘면 윤영이라도 혼자 좀 오라 그래라. 윤영아, 너는 결혼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집에 혼자 오는 게 싫으니? 엄마,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바쁜데 뭘 자꾸 오라 가라 그래. 엄마는 욕심도 많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올 때마다 어떻게 사람을 하루 종일 잡아놔. 엄마 때문에 우리 주말에 쉬지도 못하는 거 알아? 내가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밥 먹고 쉬는데 뭘 못 쉰다는 거야? 엄마, 엄마 집에 와서 우리가 쉴 수 있겠어? 그리고 안 시키면 일을 안 해? 눈치 봐서 윤영이가 다 하잖아. 나한테도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심지어 하다못해 커터칼 날까지 바꿔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 그거야. 이전에는 네 아빠가 다 해줘서 그런 거지. 아니, 못하는 걸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줬잖아. 사람이 모르면 배울 생각을 해야지. 매번 못한다고 죽을 때까지 못하고만 지낼 거야? 너 또 엄마한테 화내는 거니? 그리고 또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화내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지. 나도 답답하니까. 이거 봐. 엄마랑 대화하면 피곤한 거 알아? 뭐 좀 말하려고 하면 다 짜증낸다, 화낸다 하면서 남의 얘기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또 엄마 말 얼마나 많은지 알아? 엄마 얘기 듣고 있으면 나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걸 어떻게 참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주면 엄마 우리 얘기는 안 듣잖아. 내가 얘기하면 맨날 까먹었다고 그러고 머리 아파서 듣기 싫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더러 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나도 이렇게 지겹고 힘든데 며느리인 이 사람은 엄마랑 같이 있고 싶겠어? 나는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들 며느리는 나한테 불만이 많았던 건지 참고 참은 말을 쏟아내듯이 난리를 치더니 그렇게 싸우고 간 적도 많았습니다. 내가 귀찮게 오고 가라 해서 짜증을 내나 싶었던 저는 결국 제가 애들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평소에도 바쁘다고 잘 오지도 않고 우리 집은 불편하다고 하니 제가 가야지 어쩌겠어요. 어머니 또 오셨어요? 어머, 너 말이 좀 그렇다. 내가 안 반가운가 봐. 아니요, 어제 오셨는데 또 오셨길래. 어제는 지나가다가 들린 거고 금방 갔잖니. 오늘은 강준이 좋아하는 장조림 해주려고 왔다. 소고기 사왔으니까 냄비 좀 꺼내봐라. 저희 저번에 주신 것도 아직 다 안 먹었는데요. 아니, 그게 언제적 건데 아직도 안 먹었어? 아무리 장조림이라지만 상하기 전에 빨리빨리 먹어야지. 너 설마 우리 아들 밥 안 챙겨주니? 걔가 장조림 킬러인데 어떻게 그게 여태 남아있어? 요즘 남편 바빠서 저녁도 먹고 들어오는 날 많고요. 오늘도 일한다고 집에 없잖아요. 부서 옮기면서 이래저래 정신이 없네요. 남편이 바쁠 때일수록 네가 옆에서 잘 챙겨야지. 그렇다고 네 남편이 일 나가는데 빈속으로 굶겨서 가니?
너는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런가 왜 남 챙길 줄을 몰라? 집에서 먹고 나갈 시간이 없으면 주먹밥이나 도시락이라도 챙겨서 들려보내야지. 그럼 우리 애가 맨날 밖에서 밥을 사 먹는다는 거니? 세상에, 그거 다 조미료 범벅이라 몸에 좋지도 않은 것을. 안 되겠다. 너 내가 내일 또 와서 반찬 좀 해두고 가야겠다. 네? 내일은 저도 출근하는데요, 어머니. 그래, 니들 없을 때 하고 가면 되지. 어차피 네가 옆에 있다고 뭐 도움이나 되니? 나도 차라리 너 없을 때 해놓고 가는 게 속이 편하겠어. 그러니까 비밀번호만 알려다오. 시엄마한테 비밀번호 알려주기가 싫은지 우물쭈물하는 며느리에게 제가 호통을 쳐서야 겨우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덕분에 그 뒤로는 저도 마음 편히 아들 집을 들락거리며 애들 살림을 살펴줬죠. 며느리도 돈 버는 거 알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림 제대로 못하는 건 알지만 직접 가서 살펴보니 제 생각보다 더 엉망이더라고요. 화장실에 물 떼며 베란다에 먼지며 주말에는 피곤하니 바쁘니 하면서 나 보러 올 생각도 안 하더니 대체 청소도 안 하고 뭘 하나 싶어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나 열심히 살림을 봐주고 지들을 도와주는데도 못난 며느리는 나한테 고마워하지도 않고 불편한 티만 내더군요. 어머니, 제 속옷 빨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는 네가 바빠서 못했나 싶어서 대신 해준 거지. 그러면 쌓이기 전에 빨리빨리 하질 그랬니? 예, 죄송해요. 아무튼 빨래는 제가 할 테니까 손대지 말아주세요. 나 같으면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업고 절이라도 해드렸을 텐데 요즘 애들은 정말이지 고마운 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살림도 살림이지만 며느리는 이래저래 걱정스러운 게 참 많았어요. 살림이야 하다 보면 느는 일이고 내가 도와주면 되는 일이었지만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애가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남편 죽고 적적해서 손주라도 일찍 봤으면 싶어서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아이는 감감무소식이었죠. 저는 애들이 결혼도 늦었고 며느리도 나이가 30이 넘어 걱정되는 마음에 몇 번 말을 했는데 며느리는 그것도 지들 알아서 하겠다면서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기다리래서 기다렸더니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지 3년이 다 되었는데도 여태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도 니들이 알아서 한다길래 더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벌써 3년인데 아이 소식은 아직 없니? 아니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야? 너도 나이 생각해야지. 저희도 노력 중인데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저 요즘 병원도 다니고 약도 챙겨 먹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아휴, 얼마나 더 기다리라고. 내가 너한테 뭘 많이 바라는 거니? 애 낳으면 내가 키워주겠다니까. 뭐가 걱정이야? 죄송해요. 주변 엄마들은 며느리들이 애들을 너무 봐달래서 문제라는데 저는 애를 돌봐주기는커녕 손주 울음소리 한번 들은 적이 없으니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30 넘었으면 지도 안달이 날만 할 텐데 혼자 천하태평인 것 같고 이해도 안 되고 답답했었죠. 내가 살림이라도 좀 도와주면 애들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지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합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윤영아, 너도 일하고 살림하느라 많이 힘들지? 그래, 왜 안 힘들겠니? 아마 그래서 애가 안 생기는지도 몰라. 요즘 왜 난임들이 많겠니? 그게 다 여자들이 힘들게 일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 예,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조심하고 있어요. 그게 뭐 네가 조심한다고 다 해결되는 일이니? 그냥 이참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살까? 내가 네 대신 살림 살아주면 너는 일에만 집중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얼마나 좋겠니? 안 그래? 예? 합가요?
그래, 내가 뭐 너한테 시집살이 시키겠다고 우리 집 들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너 대신 일해주겠다는 거지. 아이 낳으면 내가 키워줘야 하니까. 엄마, 무슨 합가야. 지금 이렇게 보는 것도 조카인데. 엄마, 그거 시집살이야. 엄마랑 같이 살면 누가 더 불편하겠어. 그건 스트레스 아니야? 너는 또 이러니? 내가 대체 윤영이한테 무슨 스트레스를 준다고 이래? 누가 들으면 내가 아주 못된 시엠인 줄 알겠다. 내가 윤영이한테 뭐 하나 실수라도 했어? 아니면 뭐 시집살이를 시켰어? 나 참. 엄마만 모르지? 엄마가 얼마나 우리 괴롭히는지 왜 몰라? 어머 어머 또 그 소리. 내가 너희 뭘 괴롭혔다고 그래? 아니 윤영아, 네가 쟤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니? 쟤가 안 그러던 앤데 결혼한 뒤에는 자꾸만 지 마누라 편만 들고 엄마를 나쁜 시애미처럼 말았네. 물론 저도 같이 살면 좀 덜 외로울까 싶어서 바라는 것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지들 위해서 위해주겠다는 건데도 애들은 기겁을 하면서 시집살이니 뭐니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들이야 나랑 여태 같이 살던 놈인데 이제 와서 엄마랑 사는 게 불편하겠어요. 분명히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는 게 틀림없겠죠. 그런데도 끝까지 지 마누라 편만 드는 아들 때문에 저는 속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섭섭해서 아들만 따로 불러다가 왜 그러냐 혼도 내고 따져 물어도 봤지만 아들은 절대로 합가는 안 되겠다며 딱 잘라 선을 긋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죽고 애들 결혼하고도 몇 년이 지났지만 저는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애들 자주 불러서 적적함이라도 달래고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애들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려고 하더니 점점 핑계를 대며 오지를 않고 아들은 자꾸 화만 내고 결국 요즘엔 제가 찾아가지 않으면 한 번 볼 새도 없었죠. 나도 이제 여기저기 아프고 혼자서는 못 살 것 같은데 하나 있는 지 엄마는 나 몰라라 하고 지 마누라만 챙기는 아들놈이 미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너는 네 엄마 아프고 무섭다는데 걱정도 안 되니? 네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잘 살 것 같아? 너 그러려고 결혼했어? 엄마 제발.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벌써 몇 년이야.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엄마도 이제 혼자 좀 해봐. 다른 아줌마들은 뭐가 달라서 혼자 잘 살아? 엄마도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어. 아, 근데 왜 자꾸 안 하려고 그래? 몰라. 엄마는 안 돼.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너는 윤영이가 내 꼴 나도 걱정 안 할 거니? 맨날 윤영이만 챙기고 네 엄마는 왜 몰라라 해? 엄마는 윤영이 안 불쌍해?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 불쌍하다고 바쁜 중에 할 도리 다 하고 시집살이 당하면서도 대꾸 한 번 안 했는데 제가 왜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차라리 내가 이혼하고 올게. 엄마 그게 좋겠어? 어머 어머, 너 지금 엄마 협박하니? 여기서 이혼 얘기가 왜 나와? 나는 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윤영이 힘들어하는 것도 더 못 보겠고. 엄마는 왜 맨날 엄마 힘든 것만 생각해? 아무리 집에만 있었다고 해도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 어떻게 모든 일에 자식 도움을 바래? 차라리 나가서 친구라도 좀 사귀어. 아유 됐다 됐어. 자식 새끼 키워봤자 다 쓸모없다더니 내가 딸을 낳았어야 했어. 됐으니까 앞으로 나 찾아오지도 말고 인연 끊고 살자. 아들 녀석은 제가 섭섭하다고 하는 얘기도 듣기가 싫은지 이혼을 하겠다니 뭐니 하며 저를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자식 잘못 낳았구나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남편 죽고 자식한테까지 팽당한 내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고 이 모든 게 자식을 잘못 결혼시켜서 벌어진 일인 것만 같았죠. 차라리 노총각 돼도 내가 끼고 살 걸 그랬나, 며느리를 잘못 들였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들과 싸운 정신적 충격 때문인지 저는 밤새 잠을 못 자다가
결국 몸이 안 좋아 응급실까지 실려가게 됐어요. 혼자 지내니 깨워서 병원 갈 가족도 없고 내 손으로 119 구급차를 불러서 그 새벽에 병원을 갔습니다. 환자분, 어디가 아프세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 제가 지금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답답하고 손도 저리고 너무 무서워요. 저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에요? 일단 검사 몇 가지 해볼게요. 보호자는 없으세요? 아들한테는 괘씸해서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병원 왔으니 혼자 알아서 가야겠다 생각했죠. 몇 가지 검사를 받고 저는 아파 죽겠는데도 의사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환자분,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에요. 어디 이상 있는 부분도 없고요. 혹시 정신과 다니세요? 예? 아니 지금 나더러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 숨이 안 쉬어진다 아프시다 그러셔서요. 정신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응급실에서 판단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정신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아니라니까요. 나 정말 아파요. 입원시켜주세요. 예? 나는 정말 죽겠는데 문제 없다고 돌아가라는 의사가 돌팔이 같았어요. 돈 낼 테니까 입원이라도 시켜달라는데 안 된다고 돌아가라 그러는 겁니다. 결국 어쩔 수 없었던 저는 그제서야 아들을 불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 의사 말을 듣고는 엄마 말도 믿어주지 않고 같이 정신병원 가보자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어디 지 엄마를 미친 취급하는 건지 저는 아들 말도 듣기 싫고 그냥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웠죠. 의사도 아들도 다 믿을 놈 없고 너무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온몸이 아파서 꼼짝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데 며칠 뒤 애들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오늘부터 저랑 살겠다면서 며느리랑 아들이 짐을 싸서 갑자기 왔더라고요. 니들이 갑자기 웬일이니? 어머니 아프시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가 저번에 합가 얘기하신 것도 있고 제가 당분간이라도 어머니 모시려고요. 그래 엄마. 하나뿐인 자식이 엄마 챙겨야지. 엄마 아프다는데 어떡해. 우리도 생각 많이 했어. 앞으로 이사 준비도 해야 되고 집도 정리해야 하니까 나머지는 천천히 하자. 그럼 그렇지. 애들도 내가 아프다니까 나 몰라라 하기는 어려웠던 모양이죠. 합가 생각해 보겠다며 정리해서 집으로 들어오겠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아픈 저를 챙기겠다고 휴가까지 냈더라고요. 이제서야 시어머니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에 저는 기뻤습니다. 앞으로는 아들 며느리한테 대우받으면서 행복하기만을 꿈꾸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 아들이 출근해서 없는 동안 며느리랑 지내면서 이것저것 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죠. 근데 저도 그동안 혼자 살았던 게 있어서 그런지 애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들은 출근해서 없다 쳐도 며느리라는 애는 나 간병한다고 집에 있으면서 아픈 사람 뉘어놓고 뭘 하는지 온 집을 다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난 겁니다. 윤영아, 너 뭐 하는 거니? 어머니 누워 계시지 왜 나오셨어요? 아니, 집이 엉망이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왜 남의 살림을 어머니가 그동안 제 살림 챙겨주신다면서 정작 어머니 살림은 신경 못 쓰셨나 봐요. 이제 제가 어머니 대신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누워 계세요. 며느리는 며칠 동안 제가 쓰던 살림을 다 꺼내서 버리고 닦고 집을 다 뒤집어 엎어 대청소를 하고 나서야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아들 집 살림 봐주는 건 괜찮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시애미 살림 뒤집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나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도 며느리는 어머니도 해주셨는데 뭐 어떻냐며 가족 간에 다 그런 거라 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았지만 같이 살려면 어쩔 수 없겠다 싶어 그대로 뒀죠. 그 뒤로 며느리는 제가 주방이라도 들어가면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온갖 훈수를 다 뒀습니다. 어머니, 행주는 매일 빨아서 씻어야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니,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지. 난 힘이 없어서 맨날 못 빨지. 어머,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저보고는 몇 분 안 걸리는데도 왜 못하냐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며느리 훈수 두는 건 괜찮지만 정작 제가 똑같이 당하려니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얘는 내가 TV를 보고 있으면 옆에 딱 붙어서 같이 들여다보면서 무슨 말을 그리 쫑알쫑알 하는지 TV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유, 얘. 너 원래 이렇게 말이 많았니? 네 목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드라마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옆에서 계속 떠들면 어떻게 하니? 저는 어머니가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맞춰드리는 거죠. 어머니가 제가 말이 너무 없다고 그러셔서요. 그래도 적당히 좀 해야지. TV를 볼 때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도 옆에 붙어서는 누구한테 보내냐, 뭐라고 보내냐, 아주 CM이 뭐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더라고요. 집안에서도 제가 어딜 가면 졸졸 따라다니고 이것저것 참견하는 탓에 저는 언젠가부터 집 안에서도 편하지가 못했습니다. 따라다니지 마라 말을 해도 그때뿐이고 구박을 하고 화를 내도 다음 날이면 도루묵이니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원래는 며느리가 말도 별로 없고 조용하고 차분해서 싫었는데 말이 많고 번잡스러우니 그건 또 그것대로 고민이었습니다. 같이 살게 되면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불편한 게 더 많더라고요. 집이 자꾸 답답하기도 하고 내 개인 생활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화장실도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그런지 밤에 잠도 안 오고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 아침이 되지 않은 새벽녘 주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 새벽에 누군가 싶어서 조심히 나가보니 며느리가 주방에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얘가 또 나를 뭘 괴롭히려고 그러나 싶어서 몰래 숨어 지켜보는데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큰 솥에 며느리가 뭘 넣어 끓이는데 그 충격적인 무언가를 보고 말았거든요. 꿈틀꿈틀 몇 개가 떨어져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름 아닌 지렁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어머, 어머니 벌써 깨셨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거 설마 지렁이니? 너는 내가 지렁이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알면서 무슨 지렁이를 가져왔어? 보셨어요? 어머니가 놀라실까봐 몰래 끓이던 건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잘 씻은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솥에 끓이고 있어? 당장 저리 치워라! 어머니가 요즘 자꾸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고 몸이 안 좋다고 그러셔서 제가 보양식 하려고요. 토룡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보양 재료라네요. 제가 어머니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거니까 드셔야 해요. 어디서 지렁이를 사와서는 보양식 한다며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고 분명 내가 지렁이를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하는 며느리가 무슨 생각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에 며느리가 유산을 했었어요. 몇 년 기다려서 기껏 임신을 했는데 임신 소식을 듣기도 전에 유산 소식을 듣고 저도 참 황당했었죠. 그래도 애가 아프다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몸보신이라도 제대로 하라고 며느리 줄 보양식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아픈지 몸이 아픈지 다 죽어가며 누워있는 며느리에게 저는 어렵게 구한 보양식을 먹였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냥 쭉 들이켜라. 몸에 좋은 거다. 나중에 임신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말하면 혹시나 안 먹는다 그럴까봐 억지로 먹이고 있는데 아들이 자꾸 뭐냐 물어보기에 결국 말을 해줬습니다. 엄마, 뭔데 함부로 먹여? 이런 거 막 먹으면 안 돼.
뭔데? 빨리 말해. 나쁜 거 아니야. 그냥 개소주야. 부작용 그런 것도 없어. 개소주? 개소주가 뭐야, 엄마? 어머니 설마. 개소주가 뭔지 눈치챈 며느리가 반도 못 먹고 화장실로 가서 그걸 다 개워내는 겁니다. 뒤늦게 알아챈 아들도 개소주라는 얘기에 아주 난리가 났었죠. 엄마! 개소주? 아니, 윤영이 강아지 키웠던 거 알면서 어떻게 개소주를 가져와? 엄마 진짜 미쳤어? 키우던 개로 만든 것도 아닌데 뭐가 어떻다고 야단이야? 몸에 좋은 거라니까 그러네. 윤영이 쟤도 진짜 유난이다 정말. 그러니까 몸이 저래서 유산을 하지. 이거 비싼 거야. 함부로 구하지도 못해. 임신하고 싶으면 저거 다 먹어라. 알겠니? 며느리가 토룡탕을 끓인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때 그 개소주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전에 제 몸보신 해주신다고 개소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엄청 알아보고 사왔어요. 말린 것보다 센 게 좋다니까 제가 잘 해드릴게요. 그걸 보고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내 꾀병에 애들이 내 버릇을 고치겠다고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말이에요. 결국 지렁이는 다 갖다 버렸지만 그래도 나도 한 짓이 있으니 말도 못하겠고 그날부터 애들이 더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그동안 내 옆에서 귀찮게 했던 것이 다 제가 했던 짓들이더라고요. 어쩐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싶었는데 지들이 백날 괴롭다고 설명해도 내가 못 알아들으니 똑같이 보여주려 했던 모양입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는 제가 했던 짓을 똑같이 했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애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아들이 그제서야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휴, 니들 이제 집에 가라. 불편해서 못 살겠다. 엄마, 이제 좀 알겠어? 엄마가 그동안 어땠는지? 근데 이거 세 발의 피야. 알지?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애들을 그동안 얼마나 괴롭혔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며느리를 괴롭혔는지 반성이 많이 됐죠. 사람은 직접 겪어보고 역지사지가 되어야 깨닫는다더니 저는 그 나이 먹도록 참 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뒤늦게 뼈아픈 반성을 한 저는 그제서야 홀로 서기를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아들 며느리한테 손 안 벌리고 배울 건 배우고 혼자 할 건 혼자 해봤어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아들 말처럼 하다 보니 또 다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나가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동네 아줌마들도 알게 되고 저도 애들을 찾는 횟수가 점점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쯤 되자 집에 좋은 소식도 들려왔어요. 결혼하고 5년 만에 애들이 아이를 갖게 됐거든요. 그걸 보니 내가 안 괴롭혀서 임신이 되었구나. 며느리가 이제 마음이 편하구나 싶어 또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애들 괴롭히지 않고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 없이 살기로 했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바라는 게 없어지다 보니 오히려 관계는 좋아졌습니다. 애들이 알아서 찾아오니 섭섭한 것도 없고 나도 바라는 것 없으니 애들이 하는 게 다 예뻐만 보였거든요. 덕분에 그 뒤로 애들은 딸도 하나 더 낳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고도 참 남부끄러운 얘기네요. 그래도 저는 정신을 차렸고 앞으로는 다시는 후회할 짓은 안 해야죠. 혹시나 듣고 계신 분 중에 역지사지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자기 뒤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